할머니, 이제 그만 오시면 안 될까요? 그 말을 들은 순간 100세의 할머니는 손에 쥔 통장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월요일 오전 10시 미래은행 청담지점 유리문이 열렸습니다. 백할머니는 검은색 가죽 핸드백을 꼭 끌어안고 로비로 들어섰습니다. 은행 안은 밝았지만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벽면을 가득 채운 ATM 기계들만 파란 불빛을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또 오셨네요. 창구 뒤에서 신효일 행원이 작게 혀를 찼습니다. 26살, 입사 6개월 차였습니다. 그는 백할머니를 볼 때마다 손목시계를 확인하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백할머니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핸드백에서 꺼낸 것은 낡은 종이 통장이었습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인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입출금 내역 정리 부탁드립니다. 고객님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앱으로 30초면 확인되는 거예요. 신행원은 통장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은 이미 컴퓨터 화면으로 향해 있었습니다. 저는 종이로 보는 게 편합니다. 편하신 건 알겠는데 저희도 업무 효율이라는 게 있거든요. 신행원의 목소리가 한 톤 높아졌습니다. 옆 창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김은정 대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는 43, 이 지점에서 15년째 근무 중이었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할머님. 김은정 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백할머니는 조용히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 얼굴에는 미안함도 화남도 없었습니다. 그저 담담했습니다. 통장 정리에는 10분이 걸렸습니다. 김은정 대리는 한 줄 한 줄 정성스럽게 기재했습니다. 백할머니는 그 옆에서 돋보기를 꺼내 들고 숫자를 하나하나 짚어가며 확인했습니다. 요즘 은행 일은 어떠세요? 백할머니가 물었습니다. 늘 하던 질문이었습니다. 바쁘죠, 뭐. 요즘은 비대면 업무가 늘어나서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런 걸 쓰나 봐요? 네, 거의 90%는 앱으로 처리하세요. 백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핸드백에서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거기에 뭔가를 적었습니다. 김은정 대리는 그게 뭔지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보안은 괜찮은가요? 네. 아, 보안이요? 저희 은행 시스템은 최신이라서 안전해요. 백할머니는 다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눈빛이 잠깐 깊어지는 것 같았지만 김은정 대리는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통장을 돌려받은 백할머니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창구를 떠나기 전 그녀는 신행원 쪽으로 시선을 주었습니다. 신행원은 여전히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구식이라니까. 백할머니가 로비를 나서자 신행원이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분들 때문에 창구 업무가 안 없어지는 거예요. 효율성 제로. 김은정 대리는 아무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백할머니가 남기고 간 창구 위 지문 자국을 천천히 닦아냈습니다. 그날 오후 정도훈 지점장이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50대 중반 실적으로만 승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본사에서 내려온 기획안이 들려 있었습니다. 다음 달부터 창구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합니다. 디지털 전환이 목표입니다. 회의실이 술렁였습니다. 김은정 대리의 어깨가 미세하게 굳어졌습니다. 창밖으로는 가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은행 건물 유리창에 노을이 비쳤습니다. 그 붉은 빛 속에서 누군가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변화는 예고 없이 찾아왔습니다. 수요일 오전 100세의 할머니는 평소보다 조금 일찍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는 낯선 풍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창구 앞에 파란색 가림막이 쳐져 있었고 공사 안내문이 붙어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위한 리모델링 작업 중.
백할머니는 안내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돋보기 너머로 작은 글씨들이 또렷해졌습니다. 모바일 우선 지점 전환, 무인 창구 확대, 예약제 운영. 익숙하지 않은 단어들이었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3번 창구만 운영돼요. 김은정 대리가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피곤함이 묻어났습니다. 어젯밤 늦게까지 회의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3번 창구에는 신유일 행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백할머니를 보자 눈에 띄게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또 통장 정리세요? 네, 그렇습니다. 백할머니가 통장을 내밀었습니다. 신행원은 통장을 받아들고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 한숨이 창구 너머까지 들렸습니다. 고객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신행원이 의자를 뒤로 젖혔습니다. 이제 곧 창구 업무는 대부분 사라집니다. 통장으로만 거래하시는 분들은 다른 은행 알아보시는 게 나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시대에 맞는 고객만 상대하거든요. 김은정 대리가 급히 끼어들었습니다. 신 대리, 그런 식으로 말하면 안 되죠. 사실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본사 방침이잖아요. 신행원의 목소리에는 거침이 없었습니다. 백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시선에는 놀람도 분노도 없었습니다. 다만 무언가를 헤아리는 듯한 깊이가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오늘 업무만 부탁드립니다. 백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통장 정리가 끝난 뒤 백할머니는 또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더 오래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신행원은 그 모습을 보며 동료에게 속삭였습니다. 저러니까 시대에 뒤처지는 거지. 점심시간 김은정 대리는 백할머니를 로비 소파로 안내했습니다. 할머님, 죄송해요. 제가 다음 주까지 앱 사용법 가르쳐 드릴게요. 그럼 좀 더 편하실 거예요. 백할머니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나는 내 방식이 편해요. 하지만 앞으로는 창구를 못 쓰실 수도 있어요. 그럼 그때 생각하지요. 김은정 대리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백할머니의 눈빛에서 묘한 확신 같은 것이 느껴졌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오후 2시 정도훈 지점장이 로비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본사 임원과 함께였습니다. 두 사람은 창구를 둘러보며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여기를 ATM 구역으로 바꾸고 저쪽은 태블릿 상담 공간으로. 창구 직원은 한 명만 남기면 되겠습니다. 그들의 대화가 로비에 퍼졌습니다. 김은정 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15년간 지켜온 창구가 사라진다는 뜻이었습니다. 백할머니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핸드백을 챙기고 천천히 은행 문을 향해 걸었습니다. 그 뒷모습은 작고 느렸지만 어딘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문을 나서기 직전 백할머니는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로비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파란 가림막, 깜빡이는 기계들, 분주한 직원들. 그 모든 것을 담담히 바라보는 눈빛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김은정 대리는 업무를 마치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켰습니다. 뉴스 알림이 떠 있었습니다. 글로벌 보안업체, 금융권 사이버 위협 경고. 기사를 읽던 김은정 대리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경고가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를. 그날 밤 백세희 할머니는 작은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탁자 위에는 은행 통장 12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40년 된 투자 장부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천천히 수첩을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오늘 적어둔 메모가 있었습니다.
창구 폐쇄 예정. 전산 의존도 최고조. 그 아래 작은 글씨로 한 줄이 더 있었습니다. 때가 왔다. 금요일 새벽 세상이 멈췄습니다. 100세의 할머니는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거실로 나와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화면에는 빨간색 속보 자막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금융망 동시 마비. 사상 최대 규모 사이버 테러. 아나운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화면은 혼란에 빠진 각국 금융가의 모습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백할머니는 안경을 고쳐 쓰고 화면에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국내 주요 은행들도 전산망 전면 마비 상태입니다. 모바일 뱅킹, 인터넷 뱅킹 모두 접속 불가. 할머니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탁자 위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어제 적어둔 메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9시 미래은행 청담지점 앞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대부분 중년과 노년층이었습니다. 손에는 통장을 쥐고 있었습니다. 문 좀 열어주세요. 내 돈 어떻게 된 거예요? 유리문 안쪽에서 신유일 행원이 당황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 든 태블릿 화면은 검은색이었습니다. 아무것도 뜨지 않았습니다. 정도은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본사 지시 대기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하지만 사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습니다. 오전 10시 100세의 할머니가 은행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인파 사이를 천천히 지나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창구에는 김은정 대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할머님, 오늘은 전산이 먹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통장은 되지 않나요? 백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김은정 대리는 잠시 멍하니 백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통장이요? 종이 통장 말입니다. 이건 기계가 없어도 확인할 수 있잖아요. 김은정 대리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급히 지점장을 불렀습니다. 정도은 지점장이 다가왔습니다. 고객님, 지금은 모든 업무가 통장 기록을 확인해 보세요. 거래 내역이 다 있습니다. 백할머니가 핸드백에서 통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오래된 투자 증서와 서류 뭉치를 차례로 꺼내 놓았습니다. 정도은 지점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류에 적힌 금액을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습니다. 이게 전부 고객님 계좌입니까? 40년 전부터 여기 거래했습니다. 김은정 대리가 서류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손이 점점 더 떨렸습니다. 통장에는 손글씨로 꼼꼼하게 적힌 메모들이 가득했습니다. IT 기업 투자 내역, 주식 매매 기록, 부동산 거래 일지. 할머님, 이 금액이면 김은정 대리의 목소리가 잠겼습니다. 신유일 행원이 다가왔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설마 이게 다 진짜입니까? 전산으로 확인할 수 있으면 확인해 보세요. 지금은 안 되겠지만 백할머니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흔들림 없는 무게가 실려 있었습니다. 정도은 지점장이 본사에 긴급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식은땀을 닦으며 백할머니 앞에 섰습니다. 고객님, 죄송하지만 지금은 확인할 방법이 확인은 나중에 하셔도 됩니다. 나는 결정을 내렸으니까요. 백할머니가 핸드백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것은 계좌해지 신청서였습니다. 이미 작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전액 해지하고 다른 은행으로 옮기겠습니다. 지금은 전산이 안 돼서. 그럼 전산이 복구되는 대로 처리해 주세요. 나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백할머니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로비에 모여있던 사람들이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저 할머니 통장으로 다 증명했대. 전산 없어도 거래 내역이 다 남아있다잖아. 신유일 행원은 창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시대에 맞는 고객만 상대한다던 그 말이. 김은정 대리가 백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님, 어떻게 하셨어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백할머니는 잠시 멈춰섰습니다. 아는 게 아니라 대비한 거지요. 세상이 빨라질수록 느린 것의 가치를 잊으면 안 됩니다. 그 말을 남기고 할머니는 은행을 나섰습니다. 오후 3시 뉴스 속보가 또 한 번 흘렀습니다. 금융 전산망 복구까지 최소 일주일. 종이 통장만이 유일한 증빙 수단. 미래은행 청담지점 로비는 점점 더 많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그 중에는 통장 없이 모바일로만 거래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도훈 지점장은 본사 보고서를 작성하며 손을 떨었습니다. 백세의 할머니의 거액 이탈권은 은행의 치명타였습니다. 그날 저녁 백할머니는 안심상호금융 본점을 찾았습니다.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창구는 여전히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새 통장 개설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창구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저희 은행을 찾아오셨어요? 여기는 아직 사람 손이 닿는 곳이라고 들었습니다. 백할머니의 얼굴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미소 안에는 40년을 견뎌온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미래은행 청담지점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로비의 파란 가림막은 그대로였지만 사람들은 더 이상 오지 않았습니다. 전산이 복구되지 않은 채 일주일째 고객들은 하나둘 다른 은행으로 떠났습니다. 정도훈 지점장은 본사 회의실에 불려갔습니다. 임원들 앞에 선 그의 얼굴은 초라했습니다. 백세의 고객 한 분의 이탈로 지점 전체 자산의 30%가 빠져나갔습니다. 어떻게 VIP 고객인 줄도 모르고 방치했습니까? 전산에만 의존한 결과입니다. 통장 거래 고객은 소액으로만 분류됐습니다. 정 지점장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추진했던 디지털 전환 계획, 창구 폐쇄 방침이 모두 패착이었습니다. 지점장직 해임입니다. 즉시 사표 제출하십시오. 회의실 문이 닫혔습니다. 정도훈은 복도를 걸으며 비틀거렸습니다. 30년 은행 생활이 이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같은 시각 신유일 행원은 인사팀에 호출되었습니다. 고객 응대 태도 문제로 여러 건의 민원이 접수됐습니다. 하지만 저는 효율성을 위해 효율보다 중요한 게 고객입니다. 특히 지금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요. 신행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인사 담당자가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권고사직입니다.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신행원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입사 6개월 만에 퇴출이었습니다. 그는 백세의 할머니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시대에 뒤처진 사람, 비효율적인 고객. 그 말들이 이제 자신에게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 김은정 대리는 개인 소지품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5년 지켜온 창구가 완전히 폐쇄되기로 결정됐습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창구를 둘러보았습니다. 김은정 대리님,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돌아보니 안심상호금융이라고 적힌 명함을 든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저희 은행에서 일하실 의향 없으십니까? 네. 백세의 고객님께서 추천하셨습니다.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 분이라고요. 김은정 대리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백할머니가 자신을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저희는 지금 시니어 마이너스 디지털 융합팀을 새로 만들고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쉽게 쓸 수 있는 금융 서비스를 개발하는 부서입니다. 하지만 저는 팀장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백 고객님께서 직접 자문을 맡아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김은정 대리는 명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이번에는 두려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저녁 무렵 백세희 할머니는 안심상호금융 본점 상담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맞은편에는 은행장이 자리했습니다. 고객님 덕분에 저희 은행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통장과 창구를 지킨 은행이라고요. 주목받으려고 한 건 아닙니다. 백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다만 세상이 빨라진다고 해서 느린 것의 가치까지 버리면 안 된다고 생각했을 뿐입니다. 은행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객님께서 40년 전 IT 스타트업에 투자하셨다는 기록을 봤습니다. 기술의 가치를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왜 아날로그를 고집하셨는지 이제야 이해했습니다. 백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기술은 도구입니다.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사람이 기술에 맞춰 살 필요는 없습니다. 나는 그걸 잊지 않으려고 했을 뿐입니다. 그날 밤 뉴스는 금융계 지각 변동을 보도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속도전을 벌이던 주요 은행들, 사이버 테러로 큰 타격. 반면 창구 업무 유지한 상호금융은 고객 급증. 화면에는 안심 상호금융 앞에 길게 늘어선 사람들의 모습이 비쳤습니다. 그 속에서 백세희 할머니가 잠깐 스쳐 지나갔습니다. 카메라는 그녀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미래은행 청담지점 건물에는 임시 휴점 안내문이 붙었습니다. 로비의 ATM들은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파란 가림막만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신유일은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핸드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구직 사이트를 검색했지만 어떤 은행도 그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효율만 따지던 그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정도우는 빈 사무실에서 마지막 짐을 쌌습니다. 30년 채워온 상장과 트로피들이 박스에 담겼습니다. 그는 문득 백세희 할머니가 마지막으로 은행을 나설 때의 뒷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느렸지만 흔들림 없던 그 걸음이. 김은정은 새 명함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안심상호금융 시니어 마이너스 디지털 융합팀 팀장. 그녀는 내일 백할머니를 만나기로 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배우고 싶은 스승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달이 떴습니다. 백세희 할머니는 아파트 거실에서 낡은 통장들을 정리했습니다. 40년의 기록이 고스란히 담긴 종이들이었습니다. 그녀는 그 한 장 한 장을 쓰다듬었습니다. 세상은 변했지만 변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지켜낸 것뿐이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습니다. 안심상호금융 본점 6층, 새로 문을 연 시니어 마이너스 디지털 융합팀 사무실은 따뜻했습니다. 창가에는 작은 화분들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태블릿과 종이 서류가 나란히 놓여 있었습니다. 김은정 팀장은 오전 회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는 한 달 전에 없던 활기가 돌았습니다. 문이 열리고 백세희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할머님. 고맙긴요. 내가 더 배우는 게 많은걸요. 백할머니는 자리에 앉으며 가방에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지난주 고객 상담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70대 고객 5분이 앱 사용을 포기하셨다고요. 글씨가 너무 작아서래요. 네, 그래서 개발팀에 건의했습니다. 글자 크기를 3배로 키우는 시니어 모드를요. 백할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앱이 아무리 좋아도 사람의 손길을 완전히 대체할 수는 없어요. 김 팀장이 메모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백할머니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후 2시 은행장이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보고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백 고객님, 좋은 소식입니다. 지난달 신규 고객이 3,000명 늘었습니다. 대부분 60대 이상입니다. 숫자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백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편안하게 은행을 이용하는지가 중요하지요. 은행장이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녁 무렵 김은정 팀장은 백할머니와 함께 은행 로비로 내려갔습니다. 창구에는 여전히 사람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젊은 직원이 노인의 손을 잡고 천천히 업무를 설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많이 달라졌죠? 김 팀장이 물었습니다. 달라진 게 아니라 제자리를 찾은 겁니다. 백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잔잔한 만족감이 묻어났습니다. 기술은 빠르게 가고 사람은 천천히 갑니다. 둘이 함께 가는 법을 찾은 거지요. 그때 로비 한쪽에서 낯익은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효일이었습니다. 그는 구직자 상담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턱수염이 자라 있었고 정장도 구겨져 있었습니다. 김은정 팀장이 그를 알아보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백할머니가 먼저 걸음을 옮겼습니다. 신행원님. 신효일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백할머니를 보자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님, 일자리를 찾고 계신가요? 신행원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만 떨구었습니다. 백할머니가 김은정 팀장을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팀에 자리 하나 있지 않나요? 네. 하지만 이 친구도 배울 기회는 있어야지요. 한번 실수했다고 끝은 아니니까요. 신효율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백할머니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보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가 중요합니다. 1시간 뒤 신효일은 간단한 면접을 거쳐 인턴으로 채용됐습니다. 조건은 하나였습니다. 석 달간 창구에서 직접 고객을 응대하며 배우는 것. 그날 저녁 백세희 할머니는 은행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높았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김은정 팀장이 할머니를 배웅했습니다. 할머님은 어떻게 그렇게 사람을 믿으세요? 신행원 같은 사람까지도. 백할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사람은 변합니다. 나도 젊었을 때는 실수가 많았어요. 누군가 기회를 줬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지요. 할머님의 젊은 시절이 궁금해요. 언젠가 천천히 들려드리지요. 지금은 앞으로 갈 길이 더 중요하니까요. 두 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할머니의 걸음은 여전히 느렸지만 김 팀장은 그 속도에 맞췄습니다. 급할 것 없었습니다. 며칠 뒤 한 방송사에서 취재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백세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나는 특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냥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그 말을 전해 들은 은행장이 물었습니다. 할머님께 진짜 중요한 건 뭡니까? 백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멀리 창구에서 신효일이 노인 고객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런 모습들이요. 배우고 변하고 함께 가는 것. 그게 이기는 겁니다. 그날 밤 백세희 할머니는 집 거실에서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40년 전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젊은 시절 작은 사무실에서
컴퓨터 앞에 앉아 있던 자신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세상은 빨랐습니다. 모두가 앞만 보고 달렸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멈춰서서 생각했습니다.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40년이 지난 지금도 그 대답은 같았습니다. 빠른 것과 느린 것, 새 것과 옛 것, 기계와 사람. 그 사이에서 균형을 잡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였습니다. 할머니는 통장을 꺼내 마지막 장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만년필로 한 줄을 적었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해도 사람의 마음은 천천히 간다. 그 속도를 존중하는 것이 진짜 미래다. 창밖으로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100세의 할머니는 창가에 서서 하얀 눈송이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천천히 조용히 내렸습니다. 그 느린 움직임 속에 담긴 아름다움을 세상은 이제야 다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것을, 느림의 가치를 지켜낸 작은 승리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질 거라는 것을. 마지막 한 방은 소리 없이 하지만 확실하게 날아갔습니다. 오늘도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나날에 늘 평안히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앞으로도 위로가 되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들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주인공에게 따뜻한 응원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